말단 회계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직원은 당연히 책임을 질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관리소장도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관리인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하는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아는 상식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총책임자는 관리인이고 관리소장은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파고들면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을 지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관리인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관리인은 흔히 구분 소유자 대신에 건물을 관리하는 대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들이 모인 단체인 관리단의 대표로서 법적으로 건물 관리의 총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역할은 첫 번째로 건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둘째로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회의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고 의결사항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관리소장은 관리인의 지시를 받아서 건물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현장 책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소장은 청소, 경비, 유지보수 이런 세부적인 업무를 맡죠.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이를 수리하는 업체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건물의 공용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관리소장의 임무죠. 정리하면 관리소장의 역할은 첫 번째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또 안전관리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나 경비와 같이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셋째로는 관리비를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요. 넷째로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리인은 법적으로 관리단의 대표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관리소장은 그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관리소장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또 모든 게 허사가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둘은 긴밀한 협력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각자 부여된 역할의 범위 내에서 직접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관리비 지출 자체는 관리소장이 할 텐데 그 지출이 관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관리소장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합니다. 반면에 관리소장이 현장에서 부주의하게 지출을 했다든지 또 관리인의 지시를 어겨서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관리소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관리인도 아니고 관리소장도 아니고 말단 회계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직원은 당연히 책임을 질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관리소장도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관리인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방치를 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으면 관리인도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수도관이 파열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수도관 파열의 이유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라면 관리소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화나 수리방치가 주된 이유라면 관리인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관리인과 관리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관리인은 건물 관리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종국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관리소장은 그 결정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고 입주민들과 소통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